이번 와포드전으로 인해서 200경기 출전이 확정된 손흥민이 한 가지 얻게 된 대단한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EPL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자격 조건이 충족된 것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200경기를 소화했으므로 명예의 전당 후보로 선정된 셈입니다. 명예의 전당은 한 클럽에서 200경기 이상 혹은 EPL 250경기 이상을 뛰면 자격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자격이 충족되고 은퇴했다고 해서 명예의 전당에 바로 입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지금까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선수는 앨런 시어러, 스티브 제라드, 에릭 칸토나, 데이비드 베컴, 데니스 베르캄프, 프랭크 램파드, 로이 킨, 티에리 앙리 이렇게 8명밖에 없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월드 클래스로 불리웠던 선수들이고 다양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선수들이 EPL에서 여러 조건을 달성했어도 바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게 아닌 것은 팬투표나 여러가지 자격 조건 심사 등이 있어 명예의 전당에 최종 선정되어 헌액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긱스 같은 선수들은 전설로 자격이 충분하지만 여러가지 구설수로 제외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달성하면 좀 더 수월하게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100골을 기록하는 것인데 손흥민은 현재 72골이므로 이는 달성이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200경기 이상 출전을 하면서 100골을 넣는 자체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라는데요. 스카이 스포츠는 이에 관해서 200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 중 손흥민보다 골을 많이 기록한 선수는 해리 케인, 테디 셰링엄, 로비 킨 이 세 선수뿐이라면서 손흥민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얼마나 큰 업적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보여준 통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EPL 득점왕이나 리그 우승 3회 등도 이뤄내는 조건만 달성한다면 더욱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만약 손흥민이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다면 유럽을 제외한 대륙에서는 처음 나오는 초유의 사건인 것입니다. 한편 EPL에서는 한국 팬 눈밖에 난 호날두가 전격 맨유로 복귀하게 되면서 손흥민과의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현재 호날두는 맨유 7번을 양보했으나 같은 클럽 7번 레전드로서 10월에 맞붙습니다. 국내 팬들은 내심 기량이 절정에 오른 손흥민이 호날두의 콜을 납작하게 해주길 기대하고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와포드전은 그 밖에 여러가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관중들을 사로잡은 모습인데요. 우선 손흥민과 케인 듀오가 선발로 나오며 지난 시즌과 같은 모습을 보일지 큰 기대를 모은 것입니다. 케인의 잔류 선언 이후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바로 잡았고 손흥민도 케인을 전설적이고 꼭 필요한 선수로 언급하며 EPL 최고의 골 어시스트를 주고받는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손흥민과 케인 듀오는 중간에 델리 알리가 거의 골을 만들 뻔할 정도의 엄청난 전개를 보여준 한 장면은 좋았지만 전반적으로 아직 케인은 시동이 걸리지 않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BBC 스포츠에서도 케인은 평점 5점대를 기록하면서 케인이 아직 몸이 안 풀렸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케인은 슬로우 스타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서서히 컨디션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손흥민은 BBC 스포츠에서 평점 7.72를 받으며 양팀에서 유일하게 7점을 받은 최고점 선수가 됐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이 경기 이후 킹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면서 역시 최고의 컨디션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손흥민이 골을 넣었고 그게 결승골이 되어서 킹 오브 더 매치를 주는 게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만 스코카 풋볼에 따르면 오늘 와포드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스탯은 보이는 그대로 대단했습니다. 가장 많은 크로스 10개, 공격 박스 안에서 가장 많은 터치 9개 등등 모스트가 붙은 항목이 줄줄이입니다. 그만큼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에서 가장 중심이 된 선수인 것이 기록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 중간에 손흥민이 교체될 때 많은 토트넘 팬들은 기립박수를 쳐주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팬들도 한번 케인에게 크게 실망을 한 데다가 손흥민을 사실상 토트넘 자체로 여기고 있는 분위기가 전해집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기록은 손흥민 중심 체제가 토트넘의 수십 년간 달성 못했던 기록도 깨버린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번 경기로 인해서 토트넘은 3라운드이긴 하지만 리그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꾸역승을 거두며 간신히 1위를 차지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 3라운드 1위 기록은 포체티노 감독은 물론이고 무리뉴도 해내지 못한 72년 만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초반에 작은 차이가 시즌을 결정짓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시즌마다 무패로 우승하거나 거의 패배가 없는 팀은 이렇게 간신히 1승을 거둔 경기가 매우 많습니다.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는 누누 산토 감독이 손흥민과 함께 이러한 기록을 만들어냈다며 케인 맨시티 이적 문제를 비롯해 여러가지 복잡한 갈등을 잘 봉합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누누 산토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특히 손흥민에 대한 감회를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손흥민은 개인기와 팀플레이 모두 환상적이고 이런 선수를 보유하는 게 감독으로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무리뉴 감독도 자주 언급한 것인데 그는 현재 AS 로마 감독으로 부임되어 승리 후 피자 먹방을 하며 이탈리아 피자가 최고라고 했지만 작년엔 피자 대신 손흥민을 SNS에서 언급한 적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만큼 손흥민은 감독들에게 인성을 비롯해 실력과 팀플레이까지 겸비한 보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많은 국내 팬들은 이에 대해서 레비 회장이 손흥민을 거의 헐값에 보유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연봉 협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손흥민 몸값이 너무 저렴하다는 통계는 많이 있죠. 게다가 만약에 이번 시즌에 손흥민이 케인처럼 버티고 재계약을 안 했다면 토트넘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경기도 역시 손흥민 중심의 토트넘은 무난한 경기 가운데 손흥민이 프리킥 골을 기록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전혀 직접 프리킥을 구사하기가 매우 쉽지 않은 자리이고 아무도 기대를 안 했지만 손흥민이 올린 센터링은 그대로 옆 그물로 직행하며 골로 연결되는 모습이 나왔던 것입니다. 논란이라는 것은 이 골에 대해서 그냥 우연히 들어갔다는 네티즌들의 의견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골 장면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으로 유명한 BBC에서는 퍼스트 클래스 골이라며 다소 이례적인 평가를 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거의 100% 센터링을 의도한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 프리킥 골을 극찬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점은 경기 후에 손흥민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대답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 후 기자가 그것을 의도하고 찬 것인가 라고 묻자 손흥민은 왜 아무도 안 건드렸는지는 모르겠다 라며 특유의 겸손한 모습으로 대답했습니다. 센터링을 올린 것인데 공격수나 수비 혹은 골키퍼 누구라도 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손흥민은 혹시 그래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경우에 프리킥이 골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찼다. 그래도 공격수들에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역시 겸손히 답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의도대로 공은 날아갔는데 가만 보면 이 슛은 매우 막기가 어려운 볼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공이 뚝 떨어지면서 키퍼 앞에 원 바운드가 되는 형태로 슛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골키퍼가 가장 막기 힘든 슛이 바로 이러한 바운드에 의한 중거리 슛이라고 합니다. 과거 일본과의 월드컵 최종 예선 때 후지산을 침몰시켰던 슛으로 유명한 이민성의 중거리 슛도 원바운드였습니다. 게다가 손흥민 프리킥은 측면에서 감겨서 오는 형태라 더 막기가 어려웠다는 진단입니다. 손흥민이 겸손하게 이야기는 했지만 내심 그는 골까지 계산해서 슛을 때린 것이고 그것도 클래스입니다. BBC의 해설가인 클린턴 모리스는 손흥민 골에 대해 퍼스트 클래스 프리킥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골키퍼의 실수로 치부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골을 막았어야 한다고 합니다만 막상 저런 식으로 센터링과 같은 골을 놓치는 키퍼들은 시즌마다 자주 목격되는 것으로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이번 경기 후 토트넘의 조직력이나 경기 운영 등 전반적인 면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앞서 손흥민의 골을 극찬했던 클린턴 모리슨도 손흥민 프리킥 자체가 팀을 승리로 이끌긴 했지만 토트넘이 이번 시즌 빅4에 들어가기는 힘들다며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이번 여름 시장에 맨시티, 맨유, 첼시 등이 거액의 돈을 써서 인재를 영입하는 모습이라며 토트넘은 최종 6위권으로 들어가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한다고 지적하면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인터풋볼도 작년 말에 2021-22 시즌 토트넘 성적을 최종 5위로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토트넘은 손흥민이 중심이 되었고 다시 손흥민, 케인 듀오가 살아난다면 또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을 무리하게 수비수로 혹사시켰던 무리뉴와는 달리 누누 감독의 체제는 또 다른 국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손흥민은 이번 시즌 EPL에서 강력하게 시즌을 시작하고 있으며 기대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